자, 시장 정보회의부터 시작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뭐 매크로 이야기 하려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네,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 뭐 그럴 겁니다. 이따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이수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시장 좀 어떠십니까? 시장은 지금 과열 해소 국면이죠. 작년에는 이제 그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유동성 장세식으로 옥석 구분 없이 다 같이 올라왔고 금년서부터는 좋아지는 거, 많이 좋아지는 거, 덜 좋아지는 거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 걸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일으키지 마시고요. 이제 뭐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의원들 한마디 할 때마다 또 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이고 전일 같은 경우도 그 중국 시장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장이 전강 후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그 너무 끌어갖고 물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찬물을 좀 보여야 되는 국면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월 초가 되면은 양회가 열리게 되죠. 양회 열리고 나면은 또 중국에 대한 방향성도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떤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이냐 그런 거 갖다가 차분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은 그렇죠. 뭐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투영해서 보려면 환율 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 자꾸 금리 시장에만 너무 집중하는데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뭐 미국의 달러라든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착되고 있지 않다. 네. 중국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하면은 이 파급 효과가 출렁출렁돼서 파도가 커지니까 미리 좀 대비해 놓는 정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이제 그거를 우와 큰일 났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건데. 지금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중국 채권은 뭐 10년물, 30년물 그런 장기 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물인데 그것이 이제 3월, 4월에 도래되는 규모가 약 440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중국 정부가 방어를 잘 할 것이냐. 미국 시장에 저렇게 금리를 좀 인위적으로 올리는 구석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장기물 위주인데 하여튼 뭐 이따 또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따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지금 해버리면. 자, 그래서 될 기업들은 이제 미리 항상 뭐 며칠 상간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당장 될 기업, 뭐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될 기업 이것이 되면은 제일 좋죠. 근데 뭐 오늘 아니더라도 뭐 내일이라도. 그렇죠. 모레가 돼도 상관이 그렇죠. 없고요. 네. 어느 기업을 투자했을 때 좋을 것이냐면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될 기업 오늘 들여다보죠. 어떤 기업 들여다볼까요? 전에를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 보시면은 그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CEO가 금년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역대급으로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반도체 시장이 화랑이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특수 소재를 만드는 월덱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월덱스. 네. 월드 인덱스 같은 느낌인데 월덱스. 느낌은 그렇죠. 네. 쿼츠, 뭐 실리콘.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특수 뭐 소재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반도체가 요즘 뭐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하고 하다 못해 이제 뭐 텍사스의 이제 그런 기후 이변 때문에 공장이 정지되고 그래서 이제 가격들이 오르잖아요. 고정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반도체로 치면 이제 선물 가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되려 거꾸로 간다. 왜 그럴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얼라이드 머티리얼즈의 AMAT 장비들이 8인치 장비가 지금 신규로 만들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8인치 팹이 거의 소수입니다. 소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연결이 발효 안 돼가지고 뭐 TSMC랑은 좀 다르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월덱스는 왜? 월덱스는 이제 2000년도에 설립돼서 200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반도체 전 공정, 식각 공정, 애칭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애칭이라고 하는 건 진공 챔버 안에서 고온, 고압의 특수 환경에 견뎌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실리콘 부품이 있고요. 그리고 쿼츠 부품,
그리고 이제 세라믹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인수한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100% 네. 현재 자회사인데요. 미국 서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트 코스트 쿼츠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인곳을 가공을 해서 월덱스에 납품을 하면 월덱스가 그것을 가공을 해서 실리콘 파츠로 활용을 하고 있는 수직 생산 체계가 가꾸어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월덱스가 어떤 걸 만드느냐, 이 캡처 화면 보시면은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가이드링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가이드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캐소드는 전극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전극이요. 전극 역할은 이 캐소드를 웨이퍼하고 평행하게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캐소드는 반도체 지금 화면 보시면은요, 캐소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넓적한 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 가스를 통과시켜서 웨이퍼 표면에 플라즈마가 균일하게 분사하도록 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포커스 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라믹 제품으로 플라즈마가 정확한 위치에 모이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요. 그 화면 제일 하단에 있는 하부의 ESC 척을 보호해주는 부품입니다.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전공정 중에서 이 식각 공정이 중요한 것이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가이드링이나 캐소드나 포커스링 이런 것이 특화되어 있는 것이 월덱스의 제품입니다. 월덱스. 예. 네. 그래서 월덱스의 저 제품도를 인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월덱스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로 저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시총이 3천억 조금 넘어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 그냥 꾸준히 우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피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7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월덱스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머티리얼스는 도쿄 일렉트로닉 향이 네. 많잖아요. 예, 일본 예. 쪽. 물론 네. 일부 삼성의 이제 세메스를 통해서 들어가긴 하는데 일본 향이 많다 보니까 좀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월덱스는 얼마 전에 그 삼성이 지분을 또 투자해서 늘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저희 그 안정성을 볼 수 있는데요. 월덱스의 거래선이 글로벌리하게 250여 개 이상의 업체들하고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치우쳐지지 않는 것이 강점이죠. 특히 이 애프터마켓은 꽉 쥐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미주향 주 거래 고객사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노이즈도 피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키옥시와의 관계도 좋기 때문에 안정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제 월덱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면 메모리, 비메모리면 비메모리. 국내 업체면 국내 업체, 국외 업체면 국외 업체. 이런 식으로 반도체 산업에 전반적으로 다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안정성을 좋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국내 업체들이 외산 장비 국산화와 관련돼서 월덱스의 성장성을 저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요. D램이 점점 이제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시각 공정이 많아지게 되죠. 원 X에서 원 Y로만 넘어가더라도 시각 공정이 약 20% 증가하기 때문에 네. 월덱스의 소모성 제품의 활용도는 더욱 늘 수밖에 없고요. 3D 낸드 시장 같은 경우도 스태킹이 점점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뭐 더블 스태킹이다, 트리플 스태킹이다. 단수가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 가공을 미국 자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수직 생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통해서 고객사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죠. 그 사실 이 그 진공 상태의 고압 챔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사실 그 아주 험난한 작업 환경에 버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소재들이 뭐 내열성이 강하고 내화학성이 강한 실리콘이나 세라믹이나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한 달, 길어야 6달 정도 되면은 그 부품들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소모성 부품이죠, 이게. 예,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대응을 꾸준히 하면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캐파를 증가를 해서 그것이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캐파 그냥 단순히 캐파 증설로 보실 게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건 신규 캐파에는 더욱더 좋은 고효율의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매출이 더욱더 향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종업원 수도 증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희가 성장성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미주 현재 거래소인 I사나 뭐 S사와 관련돼서 그 공급선을 갖다 더욱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캐파를 증설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해야 되는 것으로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월덱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서부터 국내 S사양 매출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안정성,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금년에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지금 변동성이 심해져서 조정받는 국면에서는 편하게 편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글로벌 낸드 시장이 확대되어진다라고 해 비메모리 시장이 확대되어졌을 때 큰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애프터마켓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잘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서 비포마켓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성장 기업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부분은 실적에는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그 환율 당연히 영향을 받죠. 수출 네. 부분이 많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이 전전년도보다 2019년보다 32% 증가한 1,556억 원. 영업이익도 2019년보다 53% 증가한 357억 원을 시현하였기 때문에 금년은 뭐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1,600억은 기본이고 1,700억, 1,800억, 2,000억을 향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회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소재 업체가 매출 2천억을 넘게 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가의 상승 속도는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하자면은 국내의 3대 메이저 반도체 세라믹, 실리콘, 그다음에 애처 공정에 쓰이는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회사가 SKC 머티리얼스, SK 솔믹스가 있고, 예. 하나 머티리얼스가 있고, 그다음에 네. 월덱스가 있는데 예. 하나 머티리얼스는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쿄 일렉향이 많고, SKC 솔믹스는 어차피 SK 쪽이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과 여타 글로벌 한 200여 개사, 뭐 네. 인텔, TSMC 다 월덱스가 들어가는 거죠. 네네. 소모성 쿼츠, 예. 실리콘, 세라믹. TSMC는 아니고요. 예. TSMC?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들어가고. 그래요.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TSMC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삼성이 그래서 지분을 좀 늘렸고 투자해서 네. 월덱스에 삼성향으로 지금 실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쭉쭉 늘어난다. 작년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에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1분기에 상당한 매출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숫자 이제 나중에 실적 나오면 알겠고. 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그럼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조정할 때 포트에 없으신 분들은 일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재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7,000원.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풍문 얘기 좀 더 들어가 보죠. 실적 호전주들을 이제 미리미리 찾는 작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적 네. 장세니까 예, 금리의 맞습니다. 영향을 물론 금리가 이제 막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모든 주식시장이 다 영향을 받는데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도 뭐 가격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시장에 안정적인 지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호전주들을 어떻게 찾고 있던가요? 기업 탐방 다니고
다 안테나 세워서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그러면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일 소문으로 들었어 해서 첫 번째 회자돼 있었던 거는 실적 호전주, 호전 실업입니다. 회사 이름이 호전 실업입니다. 호전 실업이요? 네. 어.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이제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그런 기업들은 하는데 호전 실업을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겠네요. 저 이게 처음, 얼굴 없는 미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국내 유일의 스포츠 팀복,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있는 스포츠 팀의 그 스포츠 팀복과 고기능성 소재의 아웃도어를 스포츠 전부 단체복 팀. 네, 팀복, 유니폼이라고 유니폼, 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고기능성 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업력이 오래됐고요. 현재 이제 2세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호전 실업의 성장 스토리를 쭉 보면은 2003년도에 나이키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4년도에 미국의 VF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VF 그룹이 갖고 있는 상표는 더 노스페이스, 반스, 팀버랜드, 슈프림이라고 하는 상표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아디다스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2009년도에 미국 여성 스포츠 업계인 에슬레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의 갭이라고 하는 의류 회사의 자회사인데 그 제품도 공급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언더아머 제품 공급됐고요. 2017년도에는 페나틱이라고 하는 제품도 공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 스포츠나 기능성 웨어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의 그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미식축구 그 선수들이 입는 옷이 다 호전 실업이 공급하는 옷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서 더욱더 이제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미 호주의 아웃도어 업체인 카트만두라고 하는 업체가 신규 런칭이 됐고요. 그리고 독일의 이제 좀 고품위 제품이죠. 보그너라고 하는 제품도 런칭이 됐고 스위스의 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포츠복 스키복 웨어가 있습니다. 스위스 업체도 런칭이 됐고요.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아웃도어 업체 맥팩도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시장에서 새롭게 유행되고 있는 게 뉴질랜드의 친환경 스포츠웨어 업체가 있습니다. 그 뉴질랜드가 양털 산지 아니겠습니까? 그 양털을 갖고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친환경적으로요. 그걸 갖다 올버즈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공급이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애슬레저가 상당히 히트를 쳤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캐나다의 룰루레몬일 겁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안다르라고 하는 상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캐나다향 룰루레몬이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이 국내 1등이라고 하는 이 안다르와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하였습니다. 7.5%를 갖다 70억 원에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안다르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면 IPO 수익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신규 거래처도 늘었기 때문에 호전 실업의 실적은 호전될 것이다. 현재 시총이 800억대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명대로 가겠군요. 네. 진짜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안 되네요. 예. 네. 그래서 호전 실업 좋아질 것이다. 라고 회자가 된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시장이 오늘 호전 실업을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하시는. 월덱스는 월덱스대로 좋고요. 호전은 네. 호전대로 좋고.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은 B2B의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네. 아시기 쉬운 브랜드들, 아까 노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익숙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안다르라는 거, 네. 또 툭 들으니까 알겠는 광고 많이 하는 뭐 브랜드들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뭐 이런 형태는. 납품은, 예. 업력도 오래됐고요. 네. 시총도 작고. 그래서 호전되는 기업이다. 우리 호전 실업이 더 귀에 들어와 버렸어.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두 번째는 이제 그 고려아연. 고려아연. 사실 고려아연 계열 영풍 주가가 좋았는데 고려아연은 무거웠었거든요. 지금 시장에 인플레 우려가 있는데 인플레 해치 차원에서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고려아연이다. 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덜 오른 원자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내년 10월이 되면은 온산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해 동박 사업도 개시가 될 거고요. 호주에 법인이 있습니다.
SMC라고 하는데요. 호주 법인 SMC에서 그린 수소와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국면이고, 다만 이제 지금 보면은 고려아연의 발목을 잡았었던 것은 재련 수수료가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의 수익성이 불안해서 그것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미 재련 수수료만 놓고 보더라도 무릎 이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투자자라는 분들은 3월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이 가격대에서도 관심을 가질 법하다라고 전일 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실적 호전주들, 이 미리 찾기 작업하는데 시장 풍문은 이제 호전 실업이라는 작은 기업도 있지만 네. 뭐 고려아연은 원자재 관련주, 국내 몇 안 되는 직접 그렇죠. 관련주 중에 왜 이렇게 주가는 무거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주가가 하향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재련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영어로 TC, 트리트먼트 차지가 지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확인되는 건 3월 되면 확인이 될 텐데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무릎 밑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부담 없이 편입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전일 회자가 되었었던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특징주 또 몇 가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간에 삼보모터스가 플러스 9.9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안에 2차 배터리백 외주 업체를 추가 선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강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방전지가 플러스 9.87%, 네. 세방이 9.86%, 인지컨트롤스가 플러스 6.9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차 협력사 대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팩의 제작 및 생산업체 선정 뉴스가 반영이 되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TSI가 그 시간에 플러스 2.28%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 발표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TSI가. 네. 자, 시간의 특징주 삼보모터스, 세방전지, 세방, 그다음에 TSI, 예. 인지컨트롤스도 네. 좋고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나타냈군요. 자, 정보회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